네, 여러분의 잠재된 취업 성공 DNA를 읽어주는 시간, 일으켜주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야심차게도 준비한 코너인데요.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엔학 고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떤 주제로 우리 구직자들의 DNA를 조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경호 대표님. 예, 뭐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또 면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소통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관련된 스킬과 노하우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소영 대표도 이 시간 통해서 완벽한 커리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해주실 거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요, 셀프셀링의 개념인데요. 아까 전에 박재건 MC께서 혼잣말로 혼자 파는 거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셀프셀링이라는 개념은 왜 상품에도 마케팅 개념이 있듯이 스스로 좀 취업 설계 과정에서 스스로를 좀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함께 전달을 하면서요, 좀 본인들이 이제 취업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장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취업 성공 DNA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정경호 대표께서 가져온 오늘의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요. 그래서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피치 3S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3S 법칙 하면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영국식 스피치 법칙에서 3S. 그래서 뭐 쇼트, 센스, 솔트.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식 스피치 3S 법칙이라고 해서 상황과 분위기를 강조하는 뭐 소프트, 또 뭐 이렇게 스마트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3S죠? 3S라서. 근데 두 나라가 좀 이렇게 다르네요. 네, 좀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법칙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은 영국의 스피치 법칙도 우리나라에서 통할지 그거 먼저 좀 여쭤보죠. 그럼요. 뭐 반드시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두 가지로 구분을 진다라고 하면 영국 스피치는 이제 컨텐츠,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부각한 스피치 법칙이고요. 한국식 스피치 3S의 법칙은 이제 분위기라든가 상황, 그러니까 즉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화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영국식 스피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한 아주 좋은 어떤 활용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쇼트는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면접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고 즉 주장을 얘기하고 관련된 사례나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센스는 좀 더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요즘 뭐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용사와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솔트는 원래 이제 소금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소금은 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좀 자극적이다. 그래서 인상적인 그런 예시와 비유와 은유를 좀 많이 들어줘라. 우리가 뭐 비단 요즘에 뭐 스님들, 혜민 스님, 법륜 스님, 법정 스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네.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전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 말씀도 좋아하지만 스님들 중에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예. 근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깨달음의 말씀인데 은유와 예시와 비유를 들어준 거거든요. 면접 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사례와 그런 예시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플러스 아주 상징적인 용어와 예시적인 어떤 용어 문장들을 쓰므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임팩트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경호 대표님은 이렇게 좀 영국 신사 같아요. 이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네, 보여지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영국식으로 좀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시나요? 네, 저는 뭐 영국식을 지향을 합니다만 역시 토종이기 때문에 예. 예, 한국식을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식 그 스피치 방법 활용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식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스마일,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그리고 예. 이제 스마트해서 미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멋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 한국식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이제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미소는 상당한 성공의 법칙 중에 첫 번째 요소입니다. 누구나 만났을 때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이미지다라는 건 이제 미소를 통해서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너가 말하는 내용이 열받는 게 아니라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하면 네. 소프트죠. 소프트. 공감하시는 네. 굉장히. 말투가 중요한 거야. 역시 부부 생활하시니까. 네, 공감이 확 되네요. 네. 예. 그렇죠.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항상 네.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용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저 사람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좀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 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식 스피치의 두 번째 소프트하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남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감성적인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라 이런 뜻이고요. 스마트하다 이제 멋스러운 부분들은 좀 부드러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데 좀 더 이렇게 좀 비굴하지 않고 좀 당당하면서도 굉장히 잘난 체 하면서도 굉장히 난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런 조화롭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라는 어떤 스피치 법칙이 한국식 스피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국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식 됐다, 한국식 됐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뭐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네.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유세훈 대표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면접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면접장에서는 이런 영국식, 한국식 스피치 법칙 중에서 어떤 걸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 훈련된 이제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식 스피치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이성에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있잖아요. 네. 사실 한국의 이제 문화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요, 약간 한국식을 차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논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국식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국식의 감성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요즘 뭐 공무원 면접이나 대기업 면접 때도 이제 PT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방금 이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요. 최근에는 공무원이 이제는 1차 붙었다고 해서 사실 1차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이 되는 게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면접이 예,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면접 관련된 코칭에서 뭐 공무원 면접 코칭을 굉장히 많이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집단적인 면접과 다르게 PT는 3분에서 5분 정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좀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이 3S 법칙과 3S 법칙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론, 본론, 결론을 진다라고 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오프닝과 클로징입니다. 그러면 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스피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멘트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어떤 1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숫자를 10개를 3초 동안 빠르게 지나가게 보여줘서 기억하는 숫자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90% 이상이 첫 번째 숫자는 다 기억을 했고요. 첫 번째 숫자는 90%가 그 다음에 60%가 마지막 숫자를 기억했고요. 중간에 여러저러한 중간 숫자는 한 20% 정도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처음과 끝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인다는 거죠. PT 면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친밀하고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클로징 멘트는 좀 더 여운과 감동을 남길 수 있는 즉 3S 법칙의 이제 사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서 여운을 좀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각과 정보를 좀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3S 법칙의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보를 좀 나누고 거기에 예시와 비유를 좀 곁들여서 얘기하면 저는 훌륭한 또 PT 면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태도와 자세겠죠. 어떤 경우에라도 난 최고의 인재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3분에서 5분 동안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고의 PT 면접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정경호 대표께서는 뭐 소통과 관련된 책도 저술하시고요. 평소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평소에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해 주신 이 소통의 법칙들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많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양한 소통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취업 캠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먼저 짓고 그 부분들을 예시와 비유를 사례를 이제 쭉 나열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질 때는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컨텐츠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 있어서는 그릇과 양념이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의에 있어서 목소리는 그릇이고요. 제스처는 양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 강의 컨텐츠와 그리고 목소리와 바디랭귀지에 이제 녹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강의하는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제스처를 하다 보면 제가 지휘봉을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어떤 제스처가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와 강약, 고조, 빠름과 늦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구색을 강의를 맞춘다고 한다면 뭐 면접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리핑에서도 최고의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세영 대표가 가져오신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셀링 기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주실 네. 텐데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좀 주제가 재밌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요새는 이제 정보는 점점 흔해지고요. 그리고 관심은 점점 귀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유독 정보만 흔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넘쳐나는 정보만큼 그리고 한 가지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데요. 이제 금융권의 한 여성 고위직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의 셀프셀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인즉슨 이제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잘 어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자신을 좀 포지셔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요,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기회에서 이제 포지셔닝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돼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좀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간혹 보면 또 우리 그 판매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 있잖아요. 네. 다른 걸 팔더라도 또 역시 결과가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은 결국은 그 말씀하신 셀프셀링을 잘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똑같이 어떤 개인의 커리어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영업사원이 이 물건 팔았는데 다른 물건을 팔 때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호응을 하게 되고 이 물건은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커리어가 요새는 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무한 질주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직에서 좀 꾸준히 다듬어져서 올라가는 식이 아니라요. 커리어 같은 경우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인사조직 분야의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평범해 보이던 10년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서적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재테크 방송을 다루던 방송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재테크 분야에서의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커리어에 알맞은 셀링 포인트만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요, 더 이상 한 가지 영역에 속박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이걸 잘 어필하는 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제 정경호 대표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혹시 셀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본인만의 셀링 포인트.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조합 같은 외모. 개인적으로 굉장히 웃자고 얘기하는 일 죽자고 달려주시네요. 전 개인적으로 목소리. 가만히 있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왔더니 환영해 주지가 않네요. 전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저한테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로 따지면 제 형님 뻘 되세요. 우리 둘 다 목욕탕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나오셨을 때를 목욕탕. 생각해보면 네. 정말 딱 말씀만 하셨는데 귀가 번쩍 뜨여서 너무 열심히 듣게 됐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정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 목소리가 너무 부러워요. 네. 이제 발성을 해도 저는 잘 안 되는 편인데 네. 저는 정경호 대표님도 참 궁금하지만 네. 이제 두 MC 분의 셀링 포인트가 참 궁금하거든요. 저예요. 어떻게 네, 재영 씨 뭐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귀여움이죠, 귀여움. 예, 귀엽고 예. 이제 뭐 네. 좋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늘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
뭐 이런 거. 예. 자꾸 질문 한 말 대답을 들을수록 주목을 꽉 쥐게 되네요. 약간 좀 화가 나는 사무실 너무 많죠. 저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네. 송상문 앵커님 가장 네. 듣고 싶었는데 셀링 포인트. 저는 네. 뭐 그냥 예.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뭐래요? 그냥 뭐 호감 가는 외모. 호감 가는 네. 그거는 네, 10년 넘게 네, 네. 10년 넘게 버틴 사람이 계시네. 네. 이 정말 사람. 예. 광고제 네. 미모신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왜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아, 또 네. 관련이 돼 있나요? 제가 너무 이제 네. 세 분의 답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는데요. 본인의 포인트를 몰랐군요. 예, 본인의 포인트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따라서 좀 지원서 속의 문구에서도요, 자신의 좀 다른 지원자와 차별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원서 속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본인의 탁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셀프 셀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해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이제 따라서 지금부터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좀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셀프 셀링 기법을 만들어보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유수영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는 이제 인간의 내면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인간의 외면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셀프셀링 기법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제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제 태도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강점을 좀 부각시키고자 원한다면은요, 태도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태도 하나만으로 사실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한계를 능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본인만의 셀프셀링 기법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셀프셀링 기법 오늘 저희가 처음 접한 예. 내용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들어보겠고요. 오늘 못다 전해주신 내용은 다음 주에 꼭 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오늘도 본인들을 확실하게 셀링하고 돌아가시는 정경호, 유소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셀링하셨습니다.